우선 오늘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가 그동안 함께 심의를 기려왔던 반도체 인재 양성 4대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전광역시를 건강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대전에 만들어서 향후 시스템 반도체 국가단업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울러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함께 언론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이광영 총장님 또 이진숙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와 카이스트, 충남대가 협력하여 준비한 반도체 인재 양성 4개 국가 공모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최근 발표한 충남대학교의 반도체 특성 대학 참여한 반도체 특성 대학도 사실상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에서는 오늘 여기에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가 대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더욱 값지게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노력들이 하나둘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 지정,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확정, K 캔달스퀘어 확정, 그리고 트램 총사업비 허위 완료, 굴지의 기업 SK온 먹그사의 투자 유치를 이루어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거적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양자 대학원까지 1년간 쉼없이 함께 달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4개 공모사업 선정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각기 다른 부처에서 대전이 반도체 인재 양성 최적의 입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4대 사업은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산업혁신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에 있어도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전의 강점을 살려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 도시로 차질없이 조성하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시는 미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160만 평 부지를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받은 데 이어 기업 투자 혜택과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육성 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7월 최종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전 반도체 특화단지는 대덕특구 1, 2, 3지구와 지난 3월 선정된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하나로 묶어 신청하였습니다.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는 출연연들과 소부장 기업 447개가 직접 뛴 대덕특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내외 266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힌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R&D에서 교육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혁신적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화단지를 지정받게 되면 국가첨단전략사업 특별법에 의해 산업기반시설 국비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시설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R&D 및 인력 양성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공장 용적률 1.4배 완화 등 다양한 정부 지원과 특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화단지 지정은 신속한 산단 개발을 앞당기는 역할뿐만 아니라
과학수도 대전으로서의 위상, 반도체 도시로서의 도약 등 대전 경제 지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특화 단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수도이자 기술과 사람이라는 대전만의 강점을 살려 국가 반도체 기술과 인재를 책임지는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선도 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연계되는 반도체 밸류 체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교감을 갖고 추진 중인 일명 한국형 아이맥으로 불리는 가칭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를 유치하고 소재 부품 장비 실증 평가원을 설립하여 대전을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개발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술 백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은 출연전 등 최고의 연구 인프라와 인력을 갖추고 카이스트 충남대 등 15개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있어 그 어느 도시보다 우수한 반도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 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5년간 총 2,455억 원을 투입하여 매년 1,000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현장 맞춤형 기능별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사업 중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로부터 4개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국비 740억, 지방비 562억 원을 확정했고 다수의 사업들이 심사 진행 중에 있거나 지원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폴리텍 대학 대전 캠퍼스와 반도체 관련 2개 학과 신설을 협력하고 있고 3개 특성화고는 반도체 실무 인력 양성 과정을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1,000여 명의 전주기 반도체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은 대전이 반도체 분야의 최적의 도시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반도체의 현재에서 미래의 양자 기술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대전이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하여 반도체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내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과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오려 합니다. 현지 연구원, 반도체 기업, 과학단지 등 많은 것을 보고 우리 대전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과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님께서 선정되신 사업들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입니다. 네, 카이스트는 대전시에 협조하는 이와 같이 반도체 공학대학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공학대학원은 반도체 공정 및 소재 분야의 전문 인력,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학대학원은 크게 반도체를 얘기하면 설계가 있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학대학원은 생산하는 공정, 소재, 설비에 관한 대학원입니다. 이거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는데 금년에 산업자원부는 카이스트, 유니스트, 울산에 그리고 성균관대 3개의 대학원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215억을 지원받게 되는데 대전시에서는 그 중에 40억을 지원해 주십니다. 양성하는 인력은 225명, 그러니까 연평균 45명씩을 석사, 박사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대학원의 목표는 초격차 미래 반도체 기술에 도전하는 석박사 고급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 첨단에서 중국과 대만과 미국과 경쟁하는 그 마지막 단계 최고 위에 있는 그 생산 공정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그런 인력입니다. 이 대학원은 지금은 이제 45명 정도 해가지고 5년 동안은 계속 연장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인공지능 대학원입니다. 여기는 주로 반도체 설계에 관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래의 반도체는 기억하는 반도체, 계산하는 반도체를 넘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하는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개를 뽑았는데 카이스트, 서울대, 한양대가 뽑혔습니다. 6년간 213억 그리고 대전시에서 지원해서 49억이 됐습니다. 인력 양성은 연 30명씩에서 약 165명을 양성하게 되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설계 인력입니다. 이 설계 인력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약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잘하는 것은 생산 공정인데 이걸 설계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력을 기를 계획입니다. 이 대학원을 만들게 되니까 우리 2개 대학원을 만드니까 우리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을 만났더니 축하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전에는 이렇게 못 봤는데 대전시하고 이게 시장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 출전만 하면 다 딴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님이 최고의 포식자가 되버렸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자대학원입니다. 옆에서 반도체 공학대학원도 따고 또 인공지능 대학원도 반도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 그래서 양자를 드렸습니다. 양자를 드려가지고 양자대학원을 불렀어요. 자리 없으니까 남의 자식이라도 불러나가. 이거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는 금년에 딱 한 개 뽑았는데 카이스트가 됐습니다. 9년간 242억 원을 지원받는데 여기 궁금하실 거예요. 왜 대전시에서는 여기에 이번에는 참여 안 하셨나. 그래서 근데 이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요청할 텐데 이 과기부에서 시에 매칭을 하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얘기하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뭐 해주신 거랑 마찬가지. 180명 양성하는데 30명씩 매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래 기술은 이제 양자 기술에서 나온다고. 국가 안보는 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매년 기르는 것입니다. 요거의 특징은 우리가 카이스트가 주관을 하지만은 우리 지역에 있는 표준연구원 또 전자통신연구원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하고 대학이 울타리를 터가지고 같이 공동 지도교수 제려하고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 이진수 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충남대는 지난 5월 15일에 교육부가 지원하는 번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서 우리 이정훈 시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혹시 3쪽 갈 수 있나요?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네, 그 예정이었던 반도체 특성화대학교 충남대와 충북대, 충남대, 한국기술대학, 한기대가 컨소시엄으로
이것도 역시 교육부 지원 사업입니다만 약 320억 규모의 사업에 방금 전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남대가 반도체 공동연구소라는 인프라 사업과 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인재양성 사업을 모두 다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우리 번역 내 초실감형 나노반도체 기술과 산업을 잇는 반도체 교육 실습 그리고 R&D와 연계한 허브로서의 역할 그리고 반도체 산업화의 생태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초실감형이냐 하면요. 우리 지역에 있는 100여 개가 넘는 그런 그 반도체 기업들의 대부분의 기능이 이 특성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특성을 살리고자 초실감형 나노반도체 기술로 저희 번역에서는 주제를 잡아서 지원했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위치는 충남대 내에 위치하는데요. 정문에서 바로 가까운 데 위치한 공대와 산학연 협력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메인 도로 옆에 가장 중심적인 장소에 접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00스퀘어미터, 연면적은 약 3800스퀘어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각종 클린룸과 그 다음에 분석실, 강의실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약 2년 반 동안 건립이 될 예정인데요. 그 이후로도 그 장비 구축을 위해서 6년간, 지금부터 6년, 그러니까 2028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건립비와 장비 구축비 포함해서 596억, 약 60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랄만한 사실은 우리 대전시가 국비 164억을 매칭해 주셨습니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그 지원 액수인데요. 이런 과감한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이 이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고요. 이런 그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대전시와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광영 총장님께서 아주 대전시 또 카이스트가 모든 것들이 참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충남대 역시 힘을 받아서 열심히 지원하고 또 많은 과제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가장 큰 목표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마스터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산업체 그 재직자들까지 연 2,600명의 인력 양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그 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게 되고요. 또 산학연, 반도체 산학연 공동연구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모든 운영은 참여위원회를 가지고 지자체와 또 다른 대학들 그리고 산업체가 모두 협력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대전시가 나노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기초연구의 중심이 되고 또 반도체 스타트업의 산실이 되고 또 우리 그 시장님께서 꿈꾸시는 초격차 경쟁력을 가진 그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밸리가 되는데 이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사안에 대해 이장우 시장님께서 추가로 부연 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쪽 질문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대덕 특구본부가 한 840만 평쯤 됩니다. 보시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래다 배우업까지 하면 1066만 평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나노 반도체 반단 160만 평 저쪽으로 하면 사실 한 1200만 평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전 반도체 국가 첨단 특화단지 신청을 해 있습니다.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대덕특구본부의 1, 2, 3지구하고 국가산단 지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대전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요거까지 저희가 대전이 확정되면 상당한 타격이 더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 안에 되어 있는 획기적인 기업 투자 혜택 이런 거기 때문에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투자 자원, 용적률 상향, R&D 지원, 공동연구 인프라,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특례가 면제되는 등 인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마 다음 달쯤 발표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 중점 육성 방향의 대전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중에서 저희가 크게로 4개를 분류합니다. 인재 양성, 연구 개발, 생산 소부장, 팹리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이 3%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지금 대전이 지금 추진하는 모든 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국가의 사실 전략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재 양성 좀 전에 말씀드리는 카이스트 충남대 지역 대학과 함께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고급 인재 양성,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양자 대학원. 이 양자 대학원 같은 경우 총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표준 연구소에서 양자 컴퓨터 지금 연구를 집중하고 있고요. 양자 과학자가 사실상 대전에 우리가 한 300명 조금 내외에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이 대전에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지금 핵융합 연구소에서 인공태양, K스타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대학하고 공동교육장 구축을 해서 우리 대전에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인재부터 중간 단계 인재 아주 골고루 배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은 우리가 한국형 아이맥이라고 해서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유치,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현재는 교촌동 국가산단에 할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이걸 어디에서 운영하게 될지는 좀 협의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재 부품 장비 실증 평가원 설계. 우리가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에 있어서 장비 말고 특히 소재 부품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데 이에 대해서 대전 지역의 반도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특히 소재 부품에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지난번에 의견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ES 연구센터 설립 이런 기능에, 그리고 생산 소부장 특화단지 611개 지역에 우리가 투자하겠다, 입주하겠다고 신청을 해왔고, 또 시스템 반도체 생산 거점 여기 한 20만 톤 정도를 해볼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팹리스 설계, 반도체 설계 쪽에 지금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판교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를 설계해서 사실상 테스트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워낙 부가가치가 높은 데다가 어떤 건 설계해서 만약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한 100억 정도 드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지원을 강화해서 사실상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꾼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총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가 중심으로 해서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시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상 교촌 국가산단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전적으로 시가 직접 선택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카이스트 총장님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충남대 총장님 공동연구소 특히 충남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충남대학교가 하는 반도체 공동연구소입니다. 1:1 매칭으로 저희가 생각보다 파격적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보다 더 파격적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수준도 다른 데 지역보다는 워낙 파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충남대가 잘 선정돼서 생태계 구축이 상당히 현재 좀 전에 말씀 주시는 충남대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요건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밭대하고 우성대 요건 한밭대하고 같이 각자 갔기 때문에 요건 끝나고 지금 남아있는 한밭대가 조기취업형 대학학과 송도대학 요건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있어서 대전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할 때 설계 그리고 공정 또 양자대학원 그 반도체 공동연구소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도시로서 우뚝 서고 나노 반도체 국가 3단 안에 융합 결합을 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 불을 키우는데 대전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겠다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4박 5일 동안 주말 끼고 잠깐 출장을 가는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대만을 가는 것은 대만 반도체 생태계 우리가 지금 한번 좀 더 직접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학부 시장 그리고 전략산업실장 우리가 과장들이 가는군요. 그래서 같이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싱가포르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머크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머크사가 대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머크 관계자들께서 싱가포르에 본인들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가면서 따라온 제약사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거기 싱가포르 대학하고의 어떤 그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보려고 출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한 7월 초나 지금 우리 원천동에 가수통발차장이 있습니다. 12만 평. 여기를 바이오 메디컬 육성하는 사실상 12만 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저나 이 두 분 총장님 그러면 두 분 총장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총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영 총장님 제 시장 되고 참 뵐 때마다 정말 혁신적인 분이고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총장님이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전시 또 이런 여러 가지 전략 사업 추진하면서 총장님께서 참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거점대학인 이주숙 총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대전시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 전략 사업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열정이 정말 뛰어나신 총장님이세요. 이런 총장님이 나중에 제가 교육부 장관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밀한 공조 속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연합뉴스 정윤덕 기자님. 네, 연합뉴스의 정윤덕 기자인데요. 그 카이스트와 충남대가 배출할 인재들을 그 인재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게 하려면은 아마도 대규모 메이저 반도체 업체가 지역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첨단 특화단지 지정의 관건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이나 현재 추진 중인 게 있으면 시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유수한 반도체 기업들하고 접촉을 강화하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상 공개할 수 없는 MOU를 체결한 업체가 있는데 비밀 유지를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 15만 평에서 20만 평 정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밝힐 수가 없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태계 구축으로 해서 결국 시스템 반도체는 그 각기 파트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뭐 첨단 무기부터 자동차 모든 우리 실생활에 다 들어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 해석, 육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전은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 좀 적극적으로 생태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 경제 원생을 위한 네, 우선 그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일단 지정에 앞서서 저는 좀 첫 단추된 어떤 인프라 구축이 좀 잘 돼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뿌듯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7월초 발표에 이제 대전시가 선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지금 총 15개 좀 지자체가 지금 위원장을 낸 상황인데 대전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을 될 수 있는 차별화된 그런 어떤 경쟁력이 뭔지가 일단 저기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다라는 가정 하에서 지금 일단 5년간 550조 플러스 알파 저희 반도체만 지금 정부에서 밝힌 게 지금 340조인데 이 국비 지원 플러스가 되는 거, 그다음에 KH특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추가 세제 지원도 이제 받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좀 예상이 되는 어떤 지원액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게 혹시 좀 추산이 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 유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삼성이 이제 반도체 계약 학과를 맺어가지고 대학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기업이 유치가 안 되더라도 기업과 연계된 어떤 계약 학과 이런 것도 좀 사실 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이렇게 MOU를 맺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은 충남대학교에 이미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있고요. 또 현재 우리 지역 대학의 반도체과 신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특화단지는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현재도 여건이 많이 조성돼서 지금 발표한 내용만으로 굉장히 생태계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국가 상단까지 이 반도체 특화단지까지 지정되면 더 날개를 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 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총장님 계십니다만 카이스트를 포함한 산학연구원 전문가들이 수차례 계획회를 통해가지고 반도체 특화단지 제안서를 이미 제출했고요. 2월 27일에 저했습니다. 5월 17일에 발표 평가 이후 7월 중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특화단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된 지역이 최종 선정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좀 전에 있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인력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해왔던 것은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리는 생태계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업, 학계, 또 우리 정부하고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이게 생태계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대전광역시가 보유한 반도체 관련 연구기관, 왜냐하면 대덕 특구본부에 있는 취전연구소 그리고 그런 장비들의 인프라를 활용하고요. 또 지금 현재 투자 의향을 받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과 큰 그림을 담아서 이미 제출했고요. 입주 의향서에도 대기업 포함해서 257개사,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140% 63만 평 정도 입주 의향서를 발표했고요.
제안서를 받았고요. 또 투자는 5조 5천억, 고용 창출 1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제안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또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강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해서 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나 투자 지원 용적률 상향 또 기반 시설 또 예타 면제 또는 신속하게 하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지금 오늘 발표한 거 이외에 상당히 대전이 반도체 분야에서 날 수 있는 조건을 추가로 하게 된다 이렇게 그 문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카이스트 정장님을 포함한 카이스트 많은 교수님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계약학과 관련해서 그렇게 청장님 네. 현재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SK 하이닉스와 함께 계약학과 트랙에서 순환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도 삼성전자로 계약학과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대학원 토를 만들어져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계약학과 만들어져 있고 다음은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트뉴스의 유소라 기자라고 하는데요. 양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모든 대학, 지방 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모든 대학이 그 반도체에 좀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 대학에 충남대 포함 8곳이 선정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그 교수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 대학은 이런 뛰어난 교수진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카이스트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지금 그 교수진이나 이게 국내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반도체 학술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17년 동안 1등입니다. 1년 1등한 데를 17년 1등하고요. 지금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 연구원의 4분의 1이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이와 같이 저력이 있는 반에 대전시하고 힘을 합치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식자가 되어버린 거죠. 네, 충남대 역시 아직까지는 반도체 분야 교수님들 오시는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는 못했고요. 앞으로는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또 특히 이런 그 인재 형성 사업에 있어서는 현장 인력을 하고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뭐 아카데미아 쪽만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하는 그런 그 교수 체계를 갖춰서 운영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력이 있어도 지역에 생태계가 구축한 데는 또 떠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160만 평 반도체 산단 포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략사업실장 발표하셨죠. K 한달스퀘어 1.8km 이 가정로에 이게 상당히 미래에 가기 위한 아주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덕특구본부 대덕특구에 고밀도 개발이 사실상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기에 또 연구소들 민간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민간 연구소들 갖고 있는 땅들이 많은데 현재 생각보다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기능을 대폭적으로 보강해서 기업들이 직접 투자해서 거기에 생산시설까지 갖추는 안도 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한가 대표님의 욕심입니다.
예, 한바생활문화공회 유치국 기자입니다. 저희는 방통위에서 지방기자,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해서 그 허가를 내줬거든요. 생긴 지 아직 1년도 안 된 신생자라서 좀 콘텐츠 비난다. 우리 시장님 뭐 자주 뵈니까 우리 그 이광용 총장과 이재동 총리가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뭐 두 분 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여기서 그 배출되는 반도체 공원도 그렇고 그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도 그렇고 여기에서 배출될 그 석박사 인력들이 지금 현재 대략 아마 기업에 가면 연봉을 초임에 한 2억 정도 받는 걸로 제가 그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가 28년까지 225명 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대전 지역에 나올 게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네.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몰려들었다가 졸업하면 대전을 떠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우리 시장님과 여러분들 좀 이걸 이해하고 좀 지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전에서는 이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는 집토끼를 잘 키우는 겁니다. 충남대도 그렇지만 카이스트에 매년 학생 창업이 60개가 생기고요. 교수 창업이 20개 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80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 안에서 80개가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게 만들어져요. 근데 1년이 지나면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배들이 또 하니까. 그러면 그 만드는 회사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으니까 손짓하는 곳으로 갑니다. 판교로 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잉태자 가지고 출산까지 했는데 걔들 붙잡지 못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디 외부에서 데려올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 좀 잘 간직하는 게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창업지원센터.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카이스트 내다가 창업 공간만 지어주십시오. 그러면은 500개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은 그거는 한 7년 8년이면 다 찹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여러 기자님들도 이해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지어주시는 분이 건물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 그리고 저 지금 말씀한 총장님이 오랫동안 말씀하셔서 저희가 카이스트에 저희가 창업 공간을 저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중소벤처기업 장관한테도 카이스트에 그런 공간 할 수 있도록 저주라는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아마 카이스트가 좀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카이스트 그렇지만 대전시가 창업하는 회사들 막 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충남대학교도 지금 문화동 쪽에 획기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학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역 착근형 인재 양성을 하려고 이번에 글로컬 30 기획에서도 지역과 연계한 전략사업과 연계한 과감한 계획을 제기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역도 같이 한번 바라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또 이 산업 생태계 못지않게 정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그런 측면까지도 함께 저희 지역이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엄청 노력하고 계시니까 잘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창업공간 어디서 마음은 당장 금년에 작동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저 행정 시스템, 행정 절차 이런 걸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빨리빨리 저 조기에 이양을 받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투용자 심사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 3년이면 끝날 걸 5, 6년 걸리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려면 인허가 절차, 이런 절차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해야 되겠다. 저도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파격적으로 행정 시스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 대거 이양을 해서 지방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과도 신속하게 협력하고 정말 당장 창업이 필요한 공간은 당장이라도 짓기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되게 안타깝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뭐 당장 마음이야 총장님 내일이라도 짓기 시작하자. 시상식 보여주세요. 시상식. 알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시상식. 예, 그럼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시장님과 두 분 총장님 기념사진 좀 찍겠습니다.